2월 ISM 제조업 PM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승 국면으로 추세가 흘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더불어서 S&P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죠. S&P 제조업 PMI는 2월 52.2로 50 기준선을 상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 2월 달에 ISM 제조업 PMI에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요. 하지만 저는 고객 재고가 급감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아직은 실제 수요의 회복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2, 3개월 후에 다시 급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런데 보시면 2월달 ISM PMI가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유지되거나 소폭 올라갈 것으로 봤었는데 2월달 다시 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데이터를 살펴봤는데 뒷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제조업 경기가 더 나쁘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고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제조업 경기의 회복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이유는 지금 사실 제조업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서비스 경기와 더불어서 경기 모멘텀이 재차 상방으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 제조업 경기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 지난 연도 하반기부터 재고 사이클 측면에서만 보면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고개를 드는 모습도 나왔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재고 보충의 움직임에 그칠 것이다 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고 당시 시장이 생각하던 그런 강한 반등의 시그널이다, 턴어라운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2월 ISM 제조업 PMI를 통해서 살펴본 바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미국 제조업 경기는 아직 반등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거죠. 게다가 이번 달 제가 데이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봤더니 오히려 경기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 심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 ISM PMI가 49.1을 기록했던 건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한 반등의 흐름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2월달은 47.8로 재차 위축 구간으로 떨어졌습니다. 디테일하게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규 주문 지수도 3.3%포인트나 줄었죠. 49.2로 집계가 됐고 1월달 52.5를 기록했을 때 월간 기준으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1월인데 여기서 떨어진 것이죠. 다시 49.2로 50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지수도 마찬가지죠. 지난달 50.4였는데 이게 다시 50 언더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주문 생산량 모두 다시 기준선 미만으로 떨어졌고 이게 다시 위축 구간으로 들어섰다라는 것이죠. 헤드라인 PMI입니다. 이게 가장 높았을 때가 지난 1월이죠. 9월달 고점과 같은 레벨이었고 물론 50 미만이었긴 했지만 고점을 찍다 이번 달 다시 떨어진 것이죠. 달라진 것은 이때와 지금의 레벨이 달라진 것은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이렇게 우상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2월달 집계가 되면서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이 위치 자체가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는 사실 PMI를 선행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여전히 PMI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제조업 전반의 가동률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PMI 지수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에 대한 해석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당분간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이렇게 높은 레벨로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PMI가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비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상승세가 꺾였죠. 그래도 여전히 높은 레벨이에요. 이 의미는 재고의 비중과 신규 주문의 차를 나타냅니다. 재고가 줄고 신규 주문이 늘면 확대가 되겠죠. 그러면서 생산량이 증가한다라는 이유인데 보시게 되면 제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는 물론 인하우스 완성품도 있겠지만 사실상 원자재와 중간재 재고의 비중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의 데이터가 PMI를 선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이렇게 확대가 되면 보통은 재고의 축적보다 신규 주문이 늘게 되니까 결국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겠죠. PMI의 움직임을 선행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반 재고 확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거죠. 저는 사실 이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만 보고 PMI가 상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봤는데,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일반 재고의 수준이 1년 전부터 압도적으로 뚜렷하게 떨어졌어요. 감소를 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신규 주문, 이 파란 선은 뭐 등락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이 U자 모양이죠. 지금의 레벨이 사실 지지난 연도 7월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높았다 떨어졌다 다시 높아진 이 수준인데, 이때가 제일 낮았고 이때 PMI가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재고의 흐름 계속 감소하고 있죠. 뚜렷하게 줄고 있습니다. 신규 주문은 U자형으로 높았다 저점이었다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에 비해서 재고는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뒷부분 보시면 신규 주문이 재차 반등하는 구간에도 재고는 뚜렷하게 느는 패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재고가 증가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 줄었고 유지가 되고 있는 수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재고 소진이 어느 정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재고를 쌓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정리해보면 수요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게 재고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전반적인 고객 재고의 수준, 그리고 세부 항목의 이제 가격의 변화는 상당히 좀 높은 구간을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의 재고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은 한마디로 최소한의 물량, 그것도 원자재 상승 우려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뚜렷하게 재고가 줄었고 여기서 유지가 되고 있죠. 그에 비해 신규 주문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거에 따라서 재고가 함께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리해보면 기업들은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현저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재고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신규 주문의 스프레드를 빼보면 이런 흐름이 나타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프레드를 보고 PMI가 상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재고량이 줄었고 신규가 주문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기업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이게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우상향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거처럼 단순히 제조업의 경기 회복의 일반적인 패턴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이 부분을 보고 PMI가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재고량이 계속 줄었다라는 점,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요. 이런 일반 재고의 확충이 인하우스 재고도 있겠죠. 하지만 원자재 중간재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주문이 오면 바로 생산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쌓아놓는 건데 이게 늘지가 않았어요. 기업들이 이게 늘지 않았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재고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거 의미를 조금 조심해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재고 보충의 움직임의 그 강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습니다. 더 현저히 경기가 안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고객 재고와의 신규 주문의 상관관계 약 3에서 5개월 정도 선행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객 재고가 높았고 3에서 5개월 후에 보시면 신규 주문이 가장 높았습니다. 신규 주문이 높으면 당연히 PMI가 높게 되죠. 거의 신규 주문과 PMI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고객 재고가 높았고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뒤에는 신규 주문도 여전히 늘 것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PMI도 1월달 높았지만 1, 2월, 3월까지는 더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제가 봤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프레드의 해석을 재고가 늘지 않았다라는 것과 함께 해석을 해보면 지금의 PMI가 떨어진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제가 뭐 2월, 3월까지는 PMI가 높게 유지될 수도 있고 3월 이후에는 다시 반락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봤는데 이 반락 정도가 오히려 여기서 더 떨어진다는 얘기죠. 전저점이 46 이 부분인데 PMI가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 부분까지는 다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2월달 업데이트된 고객 재고의 수준도 뭐 물론 1월달에 비해서 높아졌지만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거의 낮은 수준이에요. 고객들이 재고를 쌓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지난 몇 달간의 제조 업황의 흐름을 살펴보면 고객 재고 현저히 낮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고 사실상 뭐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PMI가 상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봤던 내용도 전체 일반 재고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뚜렷하게 하방으로 줄어들고 있었죠. 그거에 비해 신규 주문은 U자를 그리면서 높았고 저점이고 높았습니다. 지금 높았을 때가 뭐 이때 비슷한 수준이죠. 그럼에도 재고는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재고 조정이 끝나지 않은 것이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라는 뜻이죠. 지금의 이런 확대의 그림은 신규 주문의 변화가 압도적으로 늘었다라고도 보기에 민망할 정도죠. 비슷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주문이 늘었다라고 해석할 만한 여지가 아니고 재고가 줄어서 스프레드가 확대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마저도 제가 가격 지수가 높은 수준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궁극적으로는 이게 전체적인 가격 반등과 함께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는 국면이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리 재고를 쌓아 놓으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는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지금의 재고 보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객 재고가 늘지 않았잖아요. 이번 달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레벨입니다. 이런 측면과 함께 이해를 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한 재고 보충의 움직임으로도 이 스프레드를 재해석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 지금의 재고 보충은 원자재 중심의 가격 상방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쌓아놨을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좋아서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바로 대응하기 위한 부분보다는 어찌됐든 중간재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해지하기 위해서 재고를 쌓았고 유지하고 있는 경향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 실제 제조업 경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 2달 정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떨어질 거라고 봤는데 그조차도 유지를 못할 정도라면 이게 더 떨어져서 전저점이 46 부분이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재차 떨어질 것이다.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기업들은 강한 소비를 기대하고 지금 재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격 상승에 대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려해서 최소한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해석되는 게 맞고 그럼에도 재고 스프레드가 이렇게 우상향한 것으로 나온 건 신규 주문이 특별하게 증가해서 잡힌 게 아니고 재고가 뚝 떨어져서 다시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프레드 차가 이렇게 잡힌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재고 보충의 움직임이 있는 게 맞는데 그거 제가 생각했던 재고 보충 움직임보다 더 안 좋았던 것이죠. 원자재 중심의 가격 상승을 대응하기 위해서 일부 비중을 확보해 놓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조업 경기가 더 안 좋은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뭐 지금 재고 사이클이 저점을 통과했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정 부분 재고 확대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조차도 사실상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일부 비중에 그쳤고 신규 주문이 늘어난 것 또한 뚜렷하게 신규 주문 자체가 늘어났기보다는 재고가 줄어서 기업들이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런 모습이 집계가 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요 기대감이 살아나서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 아니라는 거, 이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다만 2월달 ISM PMI에서 나온 이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은 좀 높아졌죠. 44.7에서 46.3으로 높아졌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긴 맞습니다. 가장 낮았을 때가 뭐 39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뭐 그렇긴 한데 그거에 비해서 뭐 많이 뭐 회복이 됐다. 수주 잔고가. 하지만 여전히 50 미만 위축 구간이
지금 17개월째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수요가 좋아서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려면 이 수주 잔고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흐름으로 집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게 이 공급자 인도 시간이죠. 이게 실제 업황의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게 50 이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소폭 집계가 됐지만 이게 50 이상이면 배송이 느리다라는 겁니다. 50 미만일 때는 빠르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사실 공급망이 붕괴됐는지 여부와 함께 살펴봐야 되죠. 뉴욕 연운의 글로벌 공급망 지수가 보시게 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반등을 해서 마이너스 0.11 위치를 하고 있고, 뭐 지금의 이 정도의 공급망 압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배송자 시간이 50을 상회했다면 사실 배송 시간이 느리다라고 봐야 되는 건 맞죠. 그 말은 뭐 수요가 다소 직전 달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 강도가 그렇게 높은 정도는 아니죠. 그 외에도 뭐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뭐 일시적으로 뭐 공급망 압력이 몰렸을 수도 있습니다. 뭐 1월달 사실 뭐 여러 가지 계절적인 요인으로 배송이 밀렸다가 2월달에 급격하게 또 쏠리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게다가 이 정도의 수치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미칠 정도는 아니니까요. 뭐 좀 더 그런 의미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역 연은들의 2월 제조업 지수가 먼저 나왔었죠. 뉴욕 제조업 지수도 보시게 되면 여기 수준에서 직전 달에는 크게 떨어졌다가 뭐 좀 줄어들긴 했죠. 하지만 지금의 국면을 보시면 더 지금 안 좋은 영역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연은도 마찬가지고, 댈러스 연준도 마찬가지, 리치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캔자스시티도 마찬가지고, 시카고 마찬가지죠. 다 50 언더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특별히 S&P 제조업 PMI만 반등을 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뭐 사실 제조업 지수에 있어서 ISM이 대표격인 데이터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S&P 제조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죠. 뭐 이런 부분에서 일시적인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지난 몇 달 사이 제조업 경기가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그 원인으로 신규 주문 재고 스프레드가 우상향하면서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우려된다. 상방 압력으로 PMI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선행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조금 더 살펴봤더니 이렇게 올라간 게 신규 재문이 본격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볼 만한 여지도 아니고 재고가 줄어서 그렇다. 이 얘기는 기업들이 경기를 판단하는 자신감이 현격히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실제 수요가 회복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고객 재고가 떨어져서 PMI가 몇 달은 유지가 된 후에 떨어지겠다라고 봤는데 그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PMI가 직전 달 대비 급락한 것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흐름이라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제조업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디테일한 항목으로 보게 되면 뭐 배송 시간이라든지 수주 잔고에 있어서 다소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게 뭐 그 강도가 아직은 제조업 수요가 완전히 회복됐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계속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2월 ISM 제조업 PMI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